보복용심녀 촬영 현장. 피를 흠뻑 뒤집어 쓴 저분은 배우 이준기 씨네요. 늑대가 득실득실한 산에 버려진 후 살아나오는 장면을 촬영 중입니다. 카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사극 연기 베테랑답게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이준기 씨가 휘두른 불방망이 불씨가 스태프 옷에 붙은 다급한 상황. 한 발 늦게 이준기 씨의 옷에도 불이 붙은 걸 발견했네요. 첫 촬영 날 액땜한 이준기 씨. 좋은 징조인가요? 놀란 것도 잠시. 촬영 장면을 확인하고는 즐거워합니다.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불딱 나고 쓸 때까지만. 저보다 스태프분께서 불꽃 연기를 하셔가지고 민망하네요. 아까 가슴에 불이 활활 타. 예. 제 가슴의 열정. 이게 이제 어떻게 속일 수가 없죠. 예, 활활 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배우 이준기입니다. 네, 정말 또 멋진 작품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또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늑대에게 차가운 가면 속 뜨거운 심장을 감춘 남자. 사황자 왕소 역의 배우 이준기. 어린 시절에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얼굴에 큰 상처를 입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고려 시대에는 정말 그 남자든 여자든 어떤 미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중요했던 때였기 때문에 큰 상처는 정말로 특히 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치부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있고, 그리고 자기 아픔이나 어떤 어린 시절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가리는 어떤 그 친구만의 어떤 아픔이겠죠. 그것이 이제 마스크로 덧대어져 가지고 화면에서 보여지게 될 텐데, 결국 이 얼굴인 거죠. 어린 시절 입은 얼굴 상처로 인해 신주광씨 집안의 양자이자 볼모로 보내졌던 사황자 왕소.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으로 가슴 깊은 곳에도 상처가 난 인물인데요. 다 이 얼굴 때문이야! 저는 얼굴이 원체 강해서 이렇게 뭔가를 계속 덧대야 되는 것 같아요. 일지매 때도 그랬고, 복면도 쓰고 후드도 뒤집어 쓰고 별걸 다 하는데, 이게 얼굴이 좀 다양한 것들 담기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강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덧대어 씌워도 그 드라마적인 부분들이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주연인데 그 얼굴 가리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나 이랬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캐릭터를 잘 만들어주는 것 같고 설명해주는 것 같아서 좋고, 이번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한쪽을 가리는 이 마스크 하나가 정말 그 왕소의 그 절박하고 절실한 그런 감정들을, 그런 아픔들, 상처들을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 기가 막히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정 자체도 마음에 들고요. 어머니께 인사 올립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를 다시 만난다는 기대와 설렘도 잠시. 어머니, 송악에 개늑대가 나타났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를 괴물로 여기며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신주에서 왔대죠? 오랜만에 상경이니 콧바람이나 실컷 쐬렴. 네 어머니께 보낼 선물은 따로 챙겨뒀다. 이번엔 좀 길게 머물까 싶은데 형제들과 함께 사가에서 머물면 어떨까요? 가당치 않은 소리. 넌 이미 신주 강씨 사람이야. 네가 이쪽으로 돌아오는 순간 두 집안의 오랜 은원이 다시 불붙는다는 걸 잊은 거니? 양자로 보냈다더니 불모 맞네. 정말로 그 황권에서 내쳐진, 그 가족들로부터 내쳐진 정말 개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황자 왕소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실 때도 비주얼적으로도 많이 변화가 있게 될 거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드라마틱한 부분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정윤의 사람으로 송악에 머물게 하시면 어떨는지요. 정윤의 방패가 될지 노리는 칼이 될지 모를 일이야. 오랜만에 궁에 돌아온 사황자 왕소. 형제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데요. 일단은 서로 어울릴 수가 없죠. 가장 어렸을 때 봤던 아이고, 또 자기가 그 왕실에서 나오기 전에는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던 친구도 있고. 형이. 너는 괜찮냐? 나만 숨 못 쉰 거 아니지? 글쎄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린 적이 없는 거죠. 어린 시절에 잠깐 봤던 그 몇몇 형제들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긴 시간이 지나고 볼모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이건 남과도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혹시 어머니께 혼자만 찬밥 데우라 이러세요? 아니면 어린 아우가 잘난 척할까 지레 찍어 누르십니까? 특히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동복 형제를 볼 때면 버림받은 아픔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저놈을 가까이 하지 마. 정인이가 위험해진다. 저놈은 가까이 있는 자 모두를 불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고 이쁨을 받고 그런 황자들을 봤을 때 나는 황권에서 이미 내쳐진 데다가 부모님의 사랑도 그 살아온 생 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리움도 있겠지만 부러움 그리고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등감 같은 게 있는. 그래서 그 형제들을 마냥 제가 위라고 해도 뭐 좋게 볼 수가 없고 편하게 대할 수가 없고. 단 하루도 아들인 적 없는 그저 볼모였습니다. 폐하께서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볼모 노릇을 끝내고 성하게 사시고 싶죠? 고려 최대 축제인 나래에서 정윤을 시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하고 정윤의 곁에 어떤 자로 남을 테니? 폐하와 정윤의 신하로 살 겁니다. 아들도 아우도 아닌 오직 충성된 신하가 되겠습니다. 황실로 돌아온 사황자 왕소는 정윤 씨의 사건을 파헤치면서 그동안 갈고 닦아온 무술 실력을 마음껏 선보이는데요. 액션 사극의 1인자답게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펼치는 이준기 씨.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이번 작품 좀 제가 더 보여드릴 수 있는 액션들을 할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다양한 이 황실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 욕심에는 좀 모자라요. 예. 저는 정말 액션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시도 때도 없이 액션을 해야 돼요. 뭐 만나면 무조건 싸워야 되고. 근데 어떤 그 액션이 주가 되려면 제가 뭔가를 계속 해결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문제를 더 만드는 놈이라. 아무튼 뭐 액션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어서 아마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고 대신에 그 전에 기존의 작품에서는 제가 어떤 테크닉적인 걸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 작품에서 액션에서는 좀 그런 감정들을 녹아내는 쪽을 많이 풀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놔라 놓칠 못해?